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아주 반응 좋은 신작 소설을 내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소양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번에 신간 모방소녀를 출간한 소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네, 거의 11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11개월. 네, 네. 그때는 누구랑 같이 출연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차무진 작가님이랑 네.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로 네네. 출연을 했고 차무진 작가님이 계셔서 조금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혼자 나와서 좀 떨리네요. 네, 떨지 마세요. 저희가 괴롭히지 우리가 좀. 하지만 이렇게 직접 모셔다 놓고 네. 이렇게 많이 괴롭히진 않아요. 네. 네. 자, 조금 숨 돌리고 계십시오. 네. 댓글 몇 개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노도로 소 선생이라고 하신 분이 오늘 방송 듣고 문지혁 작가님 새 소설들 전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신간 소식을 왜 몰랐지 싶어서 신간 알림도 신청했네요. 큰 수술 받으셨다고 해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계속 작품을 쓰실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EUM419H님께서도 유튜브에 댓글 남기셔서 가져왔는데요. 문지혁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재들. 이건 이제 우리 둘 보고 뭐라고 한 거죠? 그렇겠죠? 문 네, 작가님까지 합쳐서 아재들이라고 한 건 그랬을 수도 아닐까? 있고. 네, 당신이 준 건 낼름 만나게 읽었네요. 이번 책은 그동안의 책보다는 다른 느낌? 깜짝 놀랄 꽁트풍도 있고 엄청 재밌는데 요운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늘 건강하시길. 네. YH룸님 책걸상의 미덕 중 하나는 독서가 한동안 중단되었을 때 다시금 책 앞으로 돌아올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피곤함의 굴레, 전 피곤하면 코를 곱니다. 중학생 딸은 제가 코를 골면 저를 깨웁니다. 저의 안 그래도 부족한 수면의 질이 더 동강납니다. 저는 코를 더 세차게 곱니다. 이래서 피곤함의 굴레 안에서 허우적대다가 간만에 분리수면으로 좀 살아난 김에 JYP님께서 과거에 추천하셨던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를 시작했습니다. 종이책은 절판됐고 아이패드는 비번을 100만 번 틀려서 초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된 이 시점. 간만에 살아난 독서욕을 놓치기 싫어 폰으로라도 읽어봅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패드가 그립습니다. 유유. 이게 줄리안 반스죠? 네, 줄리안 반스의 네네네. 에세이죠. 이거는 본격적으로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제가 지나가는 제목만 말로 많이. 한 두어 번 이 네. 책도 재밌다고 언급을 했었죠. 네. 자, 소양 작가님은 네. 저번에 출연했을 때 그 네네. 책에 실린 그 작품 네네. 그 포틀랜드 오피스텔? 네네. 네. 그 작품 참 재밌었다. 네. 이거 막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실제로 얘기. 드라마 판권 계약이 되었잖아요. 네, 그때 이미 팔렸었죠. 이미가 아니라 네.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시점이었어요. 방송 나오고 한 3, 4일 만에 그러니까 출간 후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저희가 계약되기 전에 말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책걸상 방송 때문에 판권 계약이 되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책걸상 방송 나가고 아니, 판권 계약이 성사됐으면은 한 10% 정도는 네. 뽀찌로. 저희 함부로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저희는 무섭습니다. 바로. 네, 아니 지분이 있는데 그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네. 그 전에 생각보다 빨리 그분이 보셨더라고요 책을. 그분이요? 아, 네네. 저기 판권 관리하시는 분이. 예.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뭐 직원들 다 읽게 하고 그렇게 하고 연락도 빨리 왔는데 그거를 고리 대표님이 원래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 고 대표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인데 고 대표님이 올린 거예요. 그 책을 낸 마름모 출판사의 고우리 예. 대표님. 예. 한 건이 팔렸다고 아니면 오프가 문의가 왔다고? 왔다고. 문의가 왔다고. 왜냐면 네. 그건 사실 시크릿이니까. 그러니까. 네. 음. 그런데 그래서 막 축하를 막 받았어요. 네. 그랬다가 문의만 왔는데 뭔 축하를 받아요? 문의가 어디예요? 하여튼 그래서. 네, 네네. 그랬다가 이제 거기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줘가지고 바로 내렸죠. 하루 그래서요. 그 결국 됐어요? 네네네. 결국은 됐어요. 결국 됐는데 그 집이랑 아니면 딴 집이랑? 그 집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영화도 연락이 왔는데 이미 드라마 저기가 있어서 드라마로. 그래서 뭐 이게 판권이 팔리면 어떤 네. 거는 뭐 1년 만에 나오고 어떤 거는 막 10년 그렇죠. 있다 나오고 제가 5년 있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전이 맞아요. 좀 있습니까? 그것도 저도 궁금해서 처음이니까 궁금해서 또 단편은 많이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길게 방영할 생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PD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가장 큰 거는 대본 작가를 본인이 마음에 그리고 본인이 그리는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결이 맞는 작가님은 근데 그런 분들이 스케줄이 항상 많이 차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전에 좀 빨리 됐을 때 3년 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려고. 지금 1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또 네. 2년 반 정도. 빨라요. 빨라야. 빨라야 그리고 100%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분은 네. 꼭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요새는 할 작품을 구매하는 추세래요. 그런데 또 사람 일이 모르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별로 대본- 장애물이 없어. 대본 작업을 그러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잘 그런 거 모르시겠네요. 되면 예, 그게 다 거의 알려주시겠죠. 다 공유해 주신다고 했고 그때 PD님 만났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다 연락해 주신다고. 저는 그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누구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드라마 사랑의 이해를 하셨던 네. 그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되게 유명한 분 아닙니까?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 사랑의 이해가 첫 드라마 장편 드라마 그래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가끔씩 찾아보는데 후속작을 못 정하셨는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소설 사랑의 이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드라마를 잘 또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겨울도 조금 맞을 것 같고 네.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 당연히 제작사에서 네.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겠죠. 저런 걸 네. 오지랖이라고 하죠. 네. 그냥 나 좀 이렇게 결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때 또 얘기하는데 그 책 생각난다고 얘기도 해주셔서 제가 책도 샀잖아요. 네. 네, 드라마도 엄청 좋아요. 네 봤어요. 그래서 어. 추천해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봤더니 좋더라고요. 지금 그 소향 작가님은 네, 책걸상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은 이제 그 포틀랜드 오피스텔 네. 때문에 그리고 출연도 하셨었으니까 아실 네. 텐데 네, 데뷔를 이제 꽤 늦게 하신 거죠? 네, 제가 22년 10월에 그러니까 아직 만 3년 반밖에 안 만 된. 3년 반이고, 그러니까 그때 동화가 10월에 등단을 했고요. 동화로 11월에 콘진원에서 한 걸로 한 달 있다 선정이 됐는데 그거 책은 그 다음에 4월에 나왔어요. 4월이었나? 네, 그럼 첫 책이 나온 건 2023년. 소설로는 23년이고 네. 동화 당선은 22년. 22년. 그러니까 22년 동화 10월. 당선은 책으로는 안 나와. 그게 원래 단편이 신춘문예나 신인문화상은 신문에 실려요. 그래서 신문에 있는데 그거를 출판사에서 장편으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 나왔어요. 장편으로 늘려서. 그게 학교 폭력 동화였는데 그건 장편으로 이미 나왔어요. 동화인데 뭐 학교 폭력을 다룹니까? 좀 이렇게 따뜻한 저는- 우정을 다뤄야지. 그거는 편견이시고 저 학폭으로 2가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썼던 태어나서 2번째로 쓴 소설이구나. 그게 모르페우스의 문이라고 이제 학폭을 다룬 SF 소설이 있고요. 네. 그것도 단편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단편 작업을 좀 많이 해서 묶어서 작년에 24년에 나왔어요. 11월에. 네, 소설집 예, 모르페우스의 소설집. 문. 예, 그게 네. 표제작으로 한 그 SF 소설집 그것도 학폭을 다뤘었고요. 그 좀 늦게 데뷔한 게 억울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많은 거를 썼어요? 억울한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원래 작가를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고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이런 쪽하고 거리가 멀었다고 해야 되나요? 출판계랑 거리도 멀고 그랬다가 제가 이번에 에세이에 이거 썼어요. 쓸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썼죠. 예. 네. 그 아이 뒷바라지 하다가 네, 맞아요. 네. 아이 그 사춘기. 이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네. 자, 분명히 우리가 오늘 장편 소설 얘기한다 그랬는데 네. 에세이에 썼어요라고 해서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장편 뒤쪽에 한 10페이지쯤 되나요? 그 정도 되는 한 60매 정도 되는 에세이를 네, 추가로- 모방소녀 뒤에 네. 에세이를 실어줬습니다. 추가로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작가의 말 대신하는 에세이죠. 네. 네, 보통 작가의 말을 짧게 음. 뭐 페이지 길어봤자 2페이지 정도 쓰는데 이 책이 사이드미러잖아요. 그래서 시사소설 시리즈로 출판사에서 만드신 건데 작가 에세이를 그동안 실어왔거든요. 이 책을 내가 왜 이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원래 전에도 작년에 여기 책걸상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저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 얘기나 제 얘기도 소설에 잘 안 쓰려고 하고 제 감정이야 당연히 들어가고 또는 등장인물의 대사로 제 생각이 나오기도 하지만 되도록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쓰라고 하셔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는데 솔직하게 쓰라고 하시고 또 제가 또 쓰면 또 솔직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쓰게 됐죠. 그 지난번에 방송하러 오셨을 때 네. 우리 본래 갖고 계신 본업 직업이 네, 네. 뭔지 이런 거 일부러 말 안 네. 숨겼는데 맞아요. 또 에세이에 떡하니 써놓으셨다고 이제는 이제 쓸 수밖에 오픈하는 없어가지고 겁니까? 아니 쓰라고 이제 또 이 상황에서 쓸 수밖에 네, 없어가지고. 네. 아니었으면 안 썼을 텐데. 교밍아웃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밍아웃이죠. 교밍아웃. 교밍아웃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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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왕 교밍아웃 하신 김에 네. 원래 그러면은 쭉 오랫동안 교직에 계신 실경력은 사실 10년이에요. 실경력은 얼마 안 되고 네. 제가 휴직도 오래 하고 해가지고 실제 경력은 10년이니까 얼마 안 되고 휴직은 이제 육아 때문에 아무래도 네, 다 육아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쓴다고 학벌지상주의를 쓴다고 하니까 선생님이니까 아는 뭐 입시나 이런 거 많이 아시고 뭐 그런 거에 생각이 많겠네요. 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초등에 있기 때문에 초등은 전인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입시랑 거리가 멀고 요즘에 시험도 안 보고. 네, 안 봐요. 네, 사실은 네. 초등학교는 입시랑은 좀 네. 거리가 먼. 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작가 본인이나 주변 네. 사람들 얘기를 네. 안 쓰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뭐 좋지만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게? 네, 안 되죠. 안 되죠. 대부분 어쨌든 다 주변 사람들 얘기가 네, 들어가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육아 자기 얘기를 많이 쓰는 소설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얼마 전에 문지혁 작가 나왔었는데. 제가 문시현 작가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인데. 저 얼마 전에 제 인스타에 문지혁 작가님 저 리뷰를 얼마나 제가 정성 들여가지고 사람들 막 주변에 엄청 샀어요. 그랬는데 저 문지혁 작가님 나이트 트레인 그거를 안 그래도 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두 권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근데 그 나이트 트레인 얘기가 딱 제 얘기인 거예요. 그 유럽 여행 대학교 때. 아, 그래요? 네. 그때 혹시 가서 둘이 연하 아니, 만난 아니 둘이 그 연하 만나는 거기 누나가 혹시 둘이 소영 막 작가님 밀라노에서 아닙니까? 만나고 이게 이런 거 어디까지 아닙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영 작가님의 문적 작가님보다 약간 누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여태까지 원칙이 나랑 내 주변 사람 얘기 쓰지 않는다였는데 사실 그거 제 유럽 여행 에피소드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적었어요. 그때 일기처럼 뭐 타고 어디 가고 저는 4주 갔다 왔어요. 호텔팩. 그때는 호텔팩 똑같네. 문정 작가님 3주였잖아요. 네. 아니 나이트 트레인 여자 버전을 쓰면 되겠네요. 근데 제게 더 재밌거든요, 사실. 제 에피소드가. 아니 왜냐 진짜 거기 제게 더 재밌대. 아니 에피소드가. 그래서 이거 선수를 뺏겼구나. 하지만 써도 돼요. 그런가요? 네, 써도 돼요. 왜냐하면 호텔팩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이트 트레인은 뺏겼으니까. 지금 여기 그
텍스트 기획하시고 편집하는 선생님 계시는데 바로 지금 메모하셨을걸요 아마. 호텔팩 좋잖아요. 호텔팩 좋잖아. 아니, 그리고 네. 그 호텔팩이라고 하면 그 단어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억이 떠오르는 사람들 아, 있잖아요. 그것도- 그분들이 사지. 아니 그 사람들한테 연락 올까봐 못 쓰겠는 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거 쓰면 되잖아요. 이거 이제 네. 뭐 사실과 아니 다 그리고 이게 혹시 겹치면 우연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누구한테 되지. 연락 오고 이런 걸 이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니, 구남친도 있는데 어떡하죠?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앞으로 더 유명해지실 건데. 아니 더 과장해서 막 구남친을 막 7명쯤 아니, 쓰고 거기- 이래야지 이게 누가 진짜 구남친인지 구별이 안 그런가요? 되는 거거든요. 그거 정말 일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건데 못 쓰고 네.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우리- 제가 아까 이 우리 얘기를 하려다가 진짜 새 책은 제목도 아직 말 안 했다. 아유 말했어 아까 직접 말씀하셨어. 아, 직접 제가 말씀하셨어. 했군요. 네. JYP가 씹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좀 자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번 내신 모방소녀 같은 경우는 육아나 양육과 밀접하게 연관이 네. 되어 있는 계기고 그리고 또 이게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정도의 오픈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 맨날 다 오픈하는 JYP나 저도 있는데요. 뭐. 나 다 오픈하는 거 아니야. 나 많이 숨겨. 왜 이래? 나 비밀도 있어. 이거 봐. 이거. 응? YG야말로 다 오픈하지. 아 저는 뭐 저는 거의 많이 다 알아. 처음 본 분도 페이스북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방 소녀라는 제목 네네. 일단 저는 이제 짧은 제목일수록 좋아하거든요. 네, 끌렸죠. 한 그럴 끌렸죠. 글자, 두 글자짜리 뭐 이런 거. 끌렸죠. 모방소녀 제목. 모방소녀 일단 제목 좋습니다. 제목 좋아요. 잘 지었어요. 누가 정했습니까? 아,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제목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쓴 소설 중에서 한 3분의 1은 제목이 먼저 생각이 나서 썼어요. 아무 스토리 없이. 그래서 그때 포틀랜드 오피스텔도 그때 정하원 작가님 고우리 대표님 만났을 때 잘 되고 있냐 그래서 아니요 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마감이 얼마 한 2달 남았을 때였나 그래서 생각 안 나요. 그랬더니 근데 제목은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하는 왜 그 제목이 생각나고 왜 어떤 대충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냥 제목만 생각났어요. 이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단편 중에서 달 아래 세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제목이 먼저 떠올린 것들이 있는데 제목 갖다가 고생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가제를 지은 게 있었어요. 근데 가제가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고치기는 해야겠다. 가제는 뭐였어요? 가제가 카피캣 프로젝트였어요. 카피캣 프로젝트. 네, 예, 근데 소설에 나오는. 네, 근데 그걸로 하기에는 성이 안 찼어요. 아 맞아요. 그건 안 네. 돼. 그건 아니야. 그 제목은 그냥 아니야. 가제였어요. 순수하게 네네. 가제였는데, 근데 우리 조민우 차장님이 네이밍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텍스티도 조민우 차장님이 만드시고 이런 센스가 있으신데 한자로 어떻냐고 이렇게 4글자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딱 듣는 순간 그냥 이거다. 이거 말고 다른 제목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제목으로 나보다 누가 먼저 내면 어떡하지?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예. 하긴 뭐 그런 걱정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네. 소설 제목으로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됐겠지만 드라마나 영화 제목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 제목이죠. 일단 모방범도 있고 네 모방범도 있고. 근데 기존 저는 작품 중에 들었을 때 모방범은 오히려 생각 안 났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났어요? 모방범 안 읽어봐서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모방소녀 저는 일단 제목 잘 지으신 것 같고 네, 일단 네. 제목부터 딱 읽고 임팩트가 싶은 있죠. 느낌이 네. 있잖아요. 네. 자, 일단 전 이제 끝까지 다 읽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처음부터 네. 포틀랜드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제 판권이 후딱 팔렸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 맛을 아무 생각 한번 없이 쓴 건 아닌데. 아니 적어도 이거를 판권을 팔아야지라는 그렇죠. 예. 목적으로 그런 쓰진 건 않았을 거 없었죠.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를 한번 팔리는 경험을 하고 네네. 소위 이제 돈 맛을 봐가지고 이번에는 더 큰 액수로 판권을 팔아보리라 네. 이런 마음으로 쓴 거죠. 이거 솔직히 벌써 연락 오지 않았어요 혹시? 빨리 아, 실토하세요. 검토를 하는 곳은 있는 걸로 몇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이거- 질문에 답을 네.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토랑 또 이게 팔려야 팔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팔아보겠다라는 아니, 계획으로 계획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그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전 누구보다 팔고 싶죠. 당연히 이제 장편으로 팔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애써주시는 걸 제가 아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책 많이 나가고 한권 뭔가 뭐 2차 저작권 수입. 네, 그러니까 워낙 애써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거여서 근데 이제 쓰면서 그걸 너무 의식하면서 쓰면 이상하게 돼요. 네 그냥 저는 그 책걸상에서 이상하게 된 사례도 막 저희가 방송에서 아, 진짜요? 이야기했잖아요. 아 우리가 맞아 들었던 것 같은데 언제? 뭐였죠? 얘기했잖아요. 뭐? 진영 작가. 그랬나? 뭐였지? 정치인. 맞아 그저 그 그거 우리가 막 기억나. 닥달해가지고 본인도 맞아. 인정하셨잖아요. 아, 그리고 그거- 네 맞아요. 이거 진짜 드라마 판권 맞아. 생각하고 쓴 겁니다. 저 그랬더니 그거 사석에서도 얘기 들은 적 있고 그 책에서도 쓰였어요 또. 네 맞아요. 정지영 작가 이 방송 들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들으시겠죠. 들으시겠죠. 갑자기 미안. 호출을 미안해요 정진영 작가님. 저도 책걸상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왜요? 제 서영 이름- 작가님 이름도 가끔 나오죠. 네 그런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출연하기 전에 사실 책걸상을 몰랐어요. 제가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이렇게 TV도 안 보고 잘 그러는데 제가 방송에 작년에 나갔잖아요. 그러고서 진짜 집에 와서 막 이불킥을 엄청 하고 한동안 못 들었어요. 차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랬다가 본인 녹음한 거를. 예.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고 들었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고 왜 이렇게 발음은 이상하고 말은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근데 편집을 진짜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안 합니다. 원래 안 해요. 저는 그래도 제가 그때 끝나고서 어디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했을 거예요. 텐데.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닌데.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원래 그렇게 마음을 놓는 게 편해요. 네, 그러고서 다시 들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책 옛날 것도 찾아서 이제 있으면 듣고 그래서 듣는데 제가 지난 겨울에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이게 뇌굴구력병이라고 그것도 있고 무슨 병이요? 뇌굴구력병이라고. 네, 이제- 뇌굴구려. 네, 그러니까 출간 앞두고 이제 오랜만에 장편을 내니까 장편이 24년 그때 3월 초에 나왔으니까 꽤 오랜만에 장편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되게 그 좀 모자라 보이고. 더 잘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들고 난가병의 반대인 거죠, 그게. 그렇죠. 난가? 아니면 이제 뇌굴구력병. 문학상 이번엔 난가? 뭐 이런. 아니 그거 아니고 전혀 그거의 아니고. 정반대인 네, 맞아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막 되게 심하고 근데 이제 책걸상 어느 날 듣는데 1월 신년 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김하율 작가님이 펀딩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김하율 작가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나도 펀딩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안 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때쯤 뭐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뭐 그런 거 같고 막 이런 적이었는데 어느 날 듣고 있는데 갑자기 YG님한테 소설 쓸 생각은 없었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는 그거 아닌 걸 진짜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아이덴티티 있는 작가님들 글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장강명, 문지혁 그래서 그렇지 거기까지 들었는데 그다음에 김하율 얘기하던 갑자기 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고 다시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서비스 해드린 거죠. 그렇죠. 책걸상을 들으시는 작가님들에게 아니 근데 저 듣는 거 취업하시라고. 모르셨었거든요. 취업하시라. 왜 몰라요? 알죠. 네. 책걸상을 즐겨 듣는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래가지고 네. 가끔씩 듣는 작가분이 한 50명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섭섭한 게 풀리고 정말 그러면서 막 다시 듣고 막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껴도 되나 막 이러셔가지고 그 살짝 그 저의 취업 멘트가 뇌굴구력병을 네. 벗어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됐고 그러다가 한 2주 전쯤에 또 나온 거예요 제 이름이. 또 나왔어요? 또 왜? 나왔는데 왜? 작가들 좀 독특한 사람 많은데 되게 정상적인 작가 명단에 제가 들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했어. 했었나 봐. 디드위?
되게 특이한 캐릭터 많은데 멀쩡한 네, 사람도 너무 많다 뭐 멀쩡하다.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죠. 소영 작가님은 그냥 뭐 딱 보면 그냥 생활인. 맞아요. 네, 생활인이 그러니까 소영 작가님, 보통 사람. 소영 작가님 너무 멀쩡한 그리고 되게 뭐 그래서- 기행 같은 거 안 하는. 아니 뭐 저도 뭐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이상한 건 안 하니까. 조금 하는 기행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분위기랄까, 뭐 네. 그 라이프 스타일, 뭐 이렇게 무슨 생계 수단, 예, 뭐 저는 뭐 그냥 외모, 뭐 이런 게 다 그냥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이 예. 맞아요. 노말 예, 피플. 맞아요. 예. 그래서 정상인이라고 인증을 받은 느낌? 자자자 지금 저기 이제 이거 그 계속 옆에서 지켜보시는 차장님 약간 표정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왜 이 모방소녀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안 모방소녀 하냐? 이야기 아까 했잖아. 이거 아니, 더 이거는 해야죠. 이미 지금 드라마 논의가 시작됐을 아, 것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자세히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어디- 검토하고 있다고만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너무나 이건 그냥 미니 시리즈. 그냥 너무나 드라마 시리즈, 특히 무슨 OTT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기 좋은 소재이고 또 각색이 많이 필요 없어. 그냥 이 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도 충분히 한 10부작 뭐 혹은 뭐 7부작, 6부작 정도의 드라마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저 1인 2역을 누가 할 건지 맞아. 맞아요. 배우만 딱 정하면 돼. 저는 배우 한 명만 정하면 돼. 나머지는 뭐 대충 캐스팅해. 난 그냥 그 생각 계속했잖아. 누구지 1인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읽었다. 하면서 계속 읽었던 거죠. 이제 이거 드라마로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뭐 여러분들도 그냥 방송 다 듣고 이번 주 방송 다 듣고 읽기 시작하면은 왜 JYP나 YG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설정이나 스토리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다 느끼. 요거는 약간 TVN에 어울린다. 요거 하여튼 SBS 정도 어울린다. 요건 넷플릭스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넷플릭스, TVN, JTBC 한 SBS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 있나요? 어느 채널에서 방송되냐에 따라서 이게 톤이 달라지겠죠. 톤이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한다 그러면 좀 수위가 세지. 훨씬 다크해지면서 글로리처럼 그렇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럴 거고 그냥 조금 건전 버전으로 하면 그냥 SBS 정도에서 약간 청춘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둘 여러 가지로 다 되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나 JTBC 정도에서 하면 더 좋겠다.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로. JTBC보다 TVN이 좀 더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TVN은 좀 왔다 갔다 하고 JTBC는 전체적으로 좀 드라마 톤이 좀 어둡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방소녀는 여기 뒤에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인 모방소녀, 학벌지상주의에 관하여, 그리고 그 밑에 내 밑에서 딱 1년 일하고 남은 평생 편하게 살래? 그리고 이 플롯 설정이 그냥 뒷표지에 다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또 이제 이 안에 뒷표지가 스포야 사실. 네, 근데 그건 뭐 맨 앞부분이 크게 그러니까 이제 딱 그냥 여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그 책으로 따지면 한 10쪽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 날 아침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수능 날 아침에 내신 1등급 모범생. 뭐 이제 아버지는 회장님의 운전기사. 근데 그 회장님은 약간 떠오르는 뷰티 기업. 뷰티기업이 아니라 식품기업. 떠오르는 식품기업. 떠오르는 식품기업의 회장님이고 그 회장님의 이제 기사로 10년 정도를 일했던 사람이 주인공의 아버지인데 그날따라 수능 당일이라고 그리고 딸내미가 공부도 잘 한다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냥 이번 아침은 나 데리러 오지 말고 딸 고사장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회장님 차를 몰고 딸 고사장까지 가는 중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 그래서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딸내미는 그냥 별로 안 다치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고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소설에도 그게 한 줄 제가 넣었어요. 나와요. 근데 대체로 옆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보호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기도 한대요. 상상이 안 되죠, JYP는.
아니 내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나 살자고 안 하고 타인을 살릴 수 있지? 옆에 YG가 있으면 YG 쪽으로 꺾을 것 같긴 해. 나는. 나 쪽으로 나 살자고. 나 살자고 다쳐라 하고. 나 살자고. YG가 타고 있으면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네. 교통사고 근데 당했을 때. 이분은 지금 아버지가 어쨌든 자기를 희생하면서 딸을 뭐 딸을 보호하는 살린 거죠. 네. 그래서 딸은 이제 거의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생기는 병원비 네. 그리고 이제 생활비가 끊기니까 네, 네. 이제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여서 서울대를 가는 건 아무런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모두가 다 생각했던 건데 네. 이제 대학 입시도 망해버린 상황이고 그 수능을 못 본 거죠. 어쨌든 네, 수능을 잘못하고 고사장에 하니까. 못 갔고, 네. 예. 아빠는 가라고 했는데, 근데 안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JYP 같이 그 자녀가 없는 이제 독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디테일들이 다 정확해요. 왜냐하면 수능을 못 보더라도 이미 수시 합격해서 가는 대학교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 네, 맞아요. 생각하지만 그런 좋은 대학교들은 대체로 수능의 최저를 요구를 하거든요. 맞아요. 음. 최소한 어느 정도. 최소한 최소한 어느 어느 정도. 정도 그러니까 받으면 수능을 못 보면 이제 그 학교는 합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취소가 되는 네,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애가 중학생쯤 되니까 그 관심 없던 YG도 입시 시스템에 좀 관심을 가지나 보네요. 아 이제 관심을 그래서 후양 작가님이 디테일하게 이런 걸 다 이렇게 과하지 근데- 않게 하지만 네. 읽는 분들이 하여금 아씨 이 작가 입시 하나도 모르네 네. 라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다 이게 아니,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놓은 아무리 거예요. 네. 초등학교지만 현직 교사인데 입시 하나도 모르네 이런 아니에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몰라요. 완전 별개예요.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되니까 네. 취재를 열심히 했을 거 그거는 아니에요. 작가로서 취재를 한 거고. 작가로서 그러니까 취재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쓰면서도 이게 입시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직전에 바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또 바뀌겠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꾼 것도 하나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은 그래서 수능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도 3학년 2학기 맞아요. 기말고사도 못 봤을 것 아니에요. 다쳤으니까. 근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재수를 할 때는 또 내신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요즘 입시가 이렇구나라고 당연히 이건 맞게 취재해서 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하는구나. 수도 있는데 이 읽는 분들 중에서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학원 강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뭐 제도는 계속 변하는 거지만 그래서 최대한 이 출간 당시에는 맞췄고 요강도 다 찾아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많이 하신 네. 흔적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 전전하고 있는데 네. 그 아빠가 모시던 회장님의 비서가 찾아와서 네네. 놀라운 제안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이제- 놀라운 제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아버지는 뭐 6인실 같은 곳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데 네. 최소한의 이제 케어만 받으면서 그런데 그 병원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VIP 병동에 회장님이 딱 있는 거죠. 네. 근데 딱 갔더니 무슨 호텔방처럼 네. 네. 보이는 거야. 너무나 고급 럭셔리한. 그것도 그런데 맞아요. 조사했어요. 조사하셨어요? 네, 네. 아 VIP 병동 가봤습니까? 아니야 못 가봤죠.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블로그. 갈 수는 없고 예, 많이 찾아왔어요. 아니 그 그래서 JYP에도 부탁했으면 그럴 거 그랬나? JYP 네트워킹에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잠깐 둘러보는 것 정도는 JYP가 이렇게 다리 놓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새 병원들이 어렵습니까? 보안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여기도 보안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VIP 연락을 병동은 드릴 VIP 거거든요. 병동용 전용 엘리베이터 같은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그 층 전체는 VIP 병동이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VIP 병동에 그저 회장님이 딱 있으면서 진짜 굉장히 엄청난 제안을 하고 네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너희 아버지는 당장에 여기서 최고의 케어를 받으면서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꾸 뜸들이고 길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회장님의 딸하고 이 주인공 딸하고 얼굴이 굉장히 똑같이 생겼다. 그게 기본 설정이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 회장님 딸은 대부분 회장님 딸들이 또 공부 못하는 아닌데 요새 잘하는 애들도 많던데. 많죠. 예. 이 집 딸내미는 그 말 탔어, 말. 승마를 주로 예.
혹시 그 승마하던 그분을 떠올리면서 쓴 건 아니죠? 아 그거 승마는 하여튼 그 승마 제가 승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근데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게 아니라 아시안 게임 나가고 이런 거 아니죠? 아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운동 진짜 못하거든요. 전국체전 정도는 나가봤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 그거 안 중요해 그거는. 남편 회사에서 네. 그게 있었어요. 강습을 할 수 있는 무료 강습, 네, 네. 체험 프로그램. 아니요 제대로 된 레슨. 제대로 된 레슨. 배워봤다는 거죠? 레슨 그 승마장에서 레슨을 남편 했죠. 회사에서라는 건 다 큰 다음에 저랑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예, 다 거리가 큰 사실 좀 다음에. 있었는데 저는 회당 강습료를 보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런 꼴 하면서 네. 아니 나는 지금 그 중학생 뭐 고등학생 때 승마한 캐릭터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아니까. 맞아요. 그래서 승마를 좀 넣은 아니까 거예요. 넣은 거라는 거죠. 제가 근데 거기서 하다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말이 놀라가지고 그 경적 소리에 말이 이제 예민한데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주인공도 떨어져서 은퇴하는 거잖아요, 승마를. 그 전에 이제 골반 부상이었던 걸로 네. 나오고 근데 제가 운동을 진짜 못하고 거기에 거리도 먼데 그 숙학료가 아까워서 다녔고 그랬는데 떨어질 때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죽을 것 같다. 스쳐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1초 정도밖에 죽지는 않을 건 알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떨어져도 죽지는 왜냐면 그 안에서 운 나쁘면 마비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마비될 수 있죠. 못 정말요? 꺾이면. 네. 아니 그래서 그 생각 못했네. 제가 아는 후배 중에도 그 한때 승마에 빠져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승마하기 비싸잖아요. 네, 많이 그래서 이제 비싸더라고요. 여름마다 몽골 가가지고 몽골에서 막 승마하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네. 크게 떨어졌어요 한번.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 네. 그 다음부터 승마 안 해요. 근데 잠깐만요. 네. 이 방송 도입부에 네. 본인의 이야기나 뭐 주변 사람 이야기 쓰는 거 되게 경계한다. 근데 싫어한다. 오늘 지금 소설 스토리를 봐봐, 이야기하지 다 못할 지금- 정도로 너무나 지금 다 자기 지금 이야기를 많이 승마, 했어요. 나 아니, 그러니까- 승마 해봐서 얘기 지금 주인공이 그게 아니고- 승마했다. 떨어지는 거 경험해봤다. 그래서 나중에 그 씬이 나오잖아요. 그 감정을 조금 넣었다. 그래. 넣었다. 그 얘기 하려고. 이게 다 어쨌든 간에 몸으로 얻은 경험과 취재에 기반을 둔 소설이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승마를 했던 아이라서 학교 성적은 안 되는데 꼭 서울대를 보내야 되니 네가 내년도에 우리 딸을 대신해서 시험을 대학 입학 시험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능 대리시험을 보라는 거잖아요. 수능 대리시험을 보면 좋겠는데 애가 근데 갑자기 공 못하는 애가 수능만 잘 봐서 서울대 가면 이상하니까 네, 네. 네가 아예 1년 동안 그냥 네. 우리 딸 대신 학교에 다녀라. 네, 맞아요.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설정을 보고 수능 날만 대리 시험을 보는 건 줄 아셨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거 1년을 전체를 아예 산다는 그거에 놀라고 그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그 1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네. 후도 조금 나오고요. 네, 그 1년 동안 이제 회장님 딸을 대신하는 주인공 영리. 1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바로 지금 정정하시잖아. 그 후도 나온다고. 왜냐하면 그 후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설에서. 중요하지만은 이게 그 시험 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D 마이너스가 있고 D 플러스가 맞아요. 있죠. 뒤에 네. D 플러스도 나오죠. 네. 근데 이제 D 플러스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나 스포일러가 되니까 거기는 일단은 좀 가로 안에 놓고 D 플러스도 꽤 한참 나와. 네, 맞아요. 그 1년 동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독자들은 1년 넘는다니까. 자꾸 진짜 1년 반쯤 됐대. 내가 얘기를 좀 하게끔 하라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똑같아도 뭐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과연 알겠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살짝 성형 시술을 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자 이제 들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들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작품에 약간 스릴러적 요소가 들어가는 건데. 맞아요. 그 어떻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해볼까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 또 그래 1인 2역할 친구가 누구면 좋을지 우리 그렇지. 배우들도 한번 픽해보고. 그렇습니다. 네. 모방소녀. 네. 일단 뭐
드라마화가 필수적이다 할 만큼 이제 재밌는 이야기라서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주문해서 내일 읽어보시고 모레 방송을 들어도 나쁘지 충분해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이면 다 읽어요. 한 4시간 정도. 이게 사실 분량이 꽤 되거든요. 보통 꽤 장편 됩니다. 소설 네. 근데 두 배 저는 손에 분량이에요. 잡자마자 딱 다 읽었어요. 보통 장편 소설 2배라고요? 네, 제 첫 장편 소설이 700매였는데 이게 에세이까지 합치면 그 2배, 1,400매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의 전작에 비해서 2배다라고 해야지. 보통 장편 소설 2배다고 하면 요새 장편이 스티븐 킹이나 아 여기는 그렇죠. 네. 네. 지금 저 네. 미야베 미유키나 뭐 네. 이런 긴 거 쓰시는 분들이 네. 싫어합니다. 근데 네. 본문이 300쪽 정도고 그리고 조금 촘촘한 편이죠. 네. 그렇죠? 편집도. 네. 본문이 한 글씨도 1000매 살짝 됩니까? 보- 1000매 네? 넘어요? 천매가 뭐죠? 본매만? 원고지로. 아 원고지요. 원래 소설만. 1,300 몇십 매예요. 1,300. 오, 그렇게 글자 되게 작은 거구나. 그러니까 글자가 좀 작은 거예요. 작은 편이에요. 오, 네네네. 아무튼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소영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